거의 대부분 단학원 강의가 없거든요. 그래, 강의가 없는 학원 학생들은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강의가 또 있으면 또 어떤 또 있냐면 강의를 들으면 시간이 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의가 없는 학생들은 그래도 강의라도 있으면 자기가 들으려면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강의가 아예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혼자 정리해야 되냐고. 그게 더 훨씬 더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요. 사례문제 특강 한번 보셔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보면, 여기 이제 사례문제는 50개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민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사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뭐 다 봐야지 그것을 뭐 그게 익수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전체로 사례가 이런 것이다. 여기에 뭐냐면 논점은 어차피 논점은 뭐냐면 이론 논점과 똑같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를 보고 전체를 이제 아는 것이죠. 자, 보시면 1번요.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평범했다는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매도하려고 98만 원 줄고 있으면 그것을 의사라고 얘기하죠. 청약서에 평범했다는 89만 원으로 잘못 기재, 그래서 89만 원으로 그것을 표시라고 하죠. 지금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했다. 을이 이에 대해서가 얼마냐? 89만 원에 승낙했다 이 말이죠. 89만 원에. 알겠죠? 그러면 계약은 얼마에 성립한다? 89만 원에 성립하죠. 그 후 엑스토지의 시가가 158만 원으로 폭등하니까 갑이 또 이것을 병에게 또 팔았죠. 이것을 뭐다? 이중매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법률행위 해석하고 이중매매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은요,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지금 여기 보면 사기라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그래서 기망이 되려면 신의 측에 반한다거나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그러면 사기가 되지만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2번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방메타당 얼마로 계약이 성립해? 89만 원.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표시주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면 자꾸 학생들이 오표시무효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표시무효 원칙. 그 오표시무효 원칙은 여러분 4번이에요.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표시대로잖아요. 그러면 4번을 보면, 만일 갑과 을이 평방메타당 98만 원으로 합의했다. 합의가 뭐죠? 의사주의잖아요. 그런데 평방메타당 89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표시잖아요. 오표시죠. 그래도 이미 합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그럼 얼마로 계약이 성립한다? 98만 원. 따라서요, 89만 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뭐냐면 2번하고 4번을 비교해서 잘 알아야 돼. 2번은 규범적 해석 표시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3번은요,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그러면 병 명의로 이루어졌다. 왜 그러죠? 지금 갑이요 병한테 다시 이중매매를 했잖아요. 158만 원이에요. 근데 적극 가담의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병은 알든지 모르든지 소유권을 취득하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요? 병이 소유자니까 이 말이죠. 5번은요, 만약에요, 갑의 병에 적극 가담 줄고요. 적극 가담? 그러면 적극 가담 그러면 절대적 무효잖아요. 우리가요, 107조하고 108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103조하고 104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의, 선의의 정. 아무리 하더라도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선의의 정한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고, 알겠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된다. 다른 말로 선의의 정의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답 5번이죠. 2번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도금 수령이란 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약금만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도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시 병에게 또 등기를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제2 매수인이죠. X토지의 소유권.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이 말이죠.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뭐 없이도 채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왜요? 지금 갑은 병한테 등기해줬잖아요. 더 이상 을한테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하고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있고 갑하고 병하고 있는데 병 앞으로 아무튼 등기했잖아요. 등기했으니까 갑은 을한테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이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이행불능이니까 뭐 없이요? 채고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러면 이때의 손해배상은 항상 채무불행하고요. 이행불능일 때 손해배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이 병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뭐란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여기서 뭐란다? 적극 가담한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안 되죠? 그러면 정은요, 병에 대해서 뭐란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적극 가담해서 병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을은 병 등기를 직접 말소된다 안 된다? 직접 말소 안 되죠. 뭐란다? 갑을 뭐래서?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고 대위 채권자 대위권이죠. 채권자 뭐를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을은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 병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진정명의 하려면 뭐가 돼야 돼? 소유자.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채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한다? 갑을 대위 이렇게. 그러면 4번처럼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이렇게 돼 있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이 말을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말을 바꿔 쓴 거죠. 그래서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전득한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5번요.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줄고요. 첫 번째 줄 병의 대리인 무가 거기. 그 다음 두 번째 줄 적극 가담. 그럼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대리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대리인을 기준하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본인이죠? 본인은 알든지 모르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대리인 가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죠. 본인을 기준. 그게 바로 뭐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의 본인이 지시할 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시하죠. 그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죠. 그럼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모든 걸 다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하다면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요. 자, 3번은요.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줄고요. 그것을 뭐란다? 비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이것을 비진이 을에게 기부하고, 기부를 뭐라냐? 증여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진이로 증여했죠. 을 앞으로 이전됐기.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됐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이다. 원래 여러분 비진 표시는 뭐죠? 여기서 이제 비진이는 원칙이 뭐냐 이 말이죠. 비진은 원칙은 표시대로 흐르겠죠. 그러려면 이 을이 뭐가 돼야 되냐? 을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요. 반드시요. 그랬을 때 유효이고요.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그러면 이 을이요. 여기 을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래서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전 병이 악이죠. 그럼 무는요? 무는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지금 비진입 표시로 을에게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선이다 이란 말이 없죠. 알겠죠? 그러면 을은 선이 무가시로 보면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이란 말이죠.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갑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므로 틀렸죠.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표시대로. 그래서 표시대로 유효이다 그래야 되겠죠. 을이 갑의 진입을 몰랐다 그러면 선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봐봐요. 선이 무가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1번 틀렸죠. 2번은요.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이죠. 이렇게 한번 봐봐요. 우리 방금 내가 뭐죠? 기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증여계약이라고 그랬죠. 증여계약. 그래서 일단 틀렸지만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어. 단독행위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있죠. 그것은 비진입 표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논란이 있어. 하지만 상대방이 있을 때는 비진입 표시가 언제나 뭐가 된다? 적용이 되죠. 알겠죠?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래서 단독행위의 경우도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인데 있는 것은 적용이 되고 없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 아니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단독행위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틀렸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언제나 적용이 된다. 없는 경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3번요. 갑의 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여기 봐봐요. 을의 악의가 증명됐다는 것은 여기에요. 있죠, 그죠? 알았다 이 말이지. 알았다. 을이 알았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을이 이걸 병한테 처벌하면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가 되죠. 엑스토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된다. 그럼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봐봐요. 우리가요 갑하고 을하고 비진입 표시로 무효가 되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죠.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무효가 되면 뭐가 안 돼? 첫 번째 뭐가 안 돼? 손해배상 안 돼요. 두 번째 뭐가 안 돼? 채무불이행이 안 된다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봐봐. 지금 여기요 여기 병이 없다고 해봐. 병이 없다고 하면 갑하고 얼마나 있으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지금 이거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병에게 팔아먹었죠. 그러면 을은 자기 물건을 팔아먹었어요? 남의 걸 팔아먹었어요? 남의 걸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것을 배명이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행령죄,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만약에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했을 때 병한테. 그 다음에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하고 을이 비진입 표시로 무효이다. 갑하고 을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 똑같아. 만약에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를 했다. 통정의 표시 무효를 이유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채무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해버리면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어도. 이게 뭐죠?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그러면 이걸 뭐란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뭐란다?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어도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과실이 있죠? 그러면 갑에게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을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은 무효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하죠. 5번요.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용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엑스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맞아요?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용한 병이 몰랐다. 병이 선이이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봐봐. 이 지금 병이요. 병만 지금 선이라고 돼 있죠. 병만 선이라고 돼 있고 을은 선이다 아니다 말이 없죠. 그러면 뭐가 간단하냐 봐봐. 을이 선이 무가시면 당연히 이 병은요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하고 악이어도 취득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악이라고 봐, 을이 악이어도 병이 누구일 때만 보호돼. 선일 때 보호되니까 일단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이라고 했죠,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경우나 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굳이 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지 간에 비진 표시나 통정의 표시의 경우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 때는 선일 때는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은요. 갑은 강제집행을 면줄 것이고 그것은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죠. 을과 통모를 말한다. 통정이죠. 통정. 그 다음에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말한다. 가장매매라고 하죠. 가장매매.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이 되는 게 그것을 무효라고 하죠. 무효.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 서은이의 병이죠. 모르는 병의 저당권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제3자를 볼 때 항상 뭐라고 얘기했죠? 제3자를 얘기할 때는 여기가 가장매매다. 또는요, 가장이라는 말은 바로 뭐라고 얘기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를 했다. 이 말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가장이란 말이나 허위 표시가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는 말이죠. 무효인데 우리가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를 한 사람? 여기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저당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매매 또는 허위 표시한 매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자다. 자, 1번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예요.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가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 2번,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느끼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그러면 소유자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느끼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병의 과실로 그랬죠. 여기 이제 이걸 이제 봐야죠. 우리가 제3자의 3대 원칙은 다 똑같으니까. 제3자의 3대 원칙은 첫 번째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가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이기만 되고 과실이나 또는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선의인데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불문. 과실과 무과실을 따지지 아니한다. 선의인데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요. 여기 보면 이 3번이요. 병이 과실 있죠. 그런데 병은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 그러니까 바로 옆에 보면 그러한 사실, 가장매매의 사실을 모르는 경우 과실인데 선이죠. 그러니까 제3자로서 뭐가 된다? 보호된다. 4번요. 병이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이란 말은 뭐죠? 경매죠.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죠. 여기 봐봐. 지금 이거죠. 지금 여기 저당권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 말이죠.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데 봐봐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되면 뭐냐면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A라는 사람이 나오죠. 채권자 A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둘이 통정해서 가장에서 등기를 넘기죠. 그럼 이러면 어때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어디에서는 안 된다? 이중 매매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5번이죠. 자, 5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을 했다. 우리가 이제 비진 표시하고 통정을 표시하고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사례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 청약을 하죠. 그럼 청약은 뭐예요?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그럼 의사는 뭐죠? 그럼 의사는 뭐예요? 여기서 의사 표시하고 여기서 의사는 증여잖아요. 증여. 표시는 뭐죠? 매매잖아요. 매매. 그래서 증여는 뭐죠? 증여는 은닉행위잖아요. 매매는 뭐죠? 가장매매잖아요.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이고 은닉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잖아요. 유효.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 가장매매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요. 여기 있으면 을 앞으로 이렇게 뭘 한다? 등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이죠.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죠.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 그 다음에 병이 악이어도 소유자, 정이 악이어도 소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나 을은 병이나 정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요. 1번 매매계약 유효 틀렸죠? 증여계약 무효 바뀌었죠? 지금 두 개. 매매계약 무효, 증여계약은 유효 그래야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번 을이 이런 사실을 안병 악이죠? 안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 5번에요. 5번에 두 번째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지금 병은 을이 지금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니까 갑이나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6번 한번 볼까요? 6번 갑은 A의 기망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은요, 누구를 상대로, 누구의 사기라고? A.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보는 거죠. 먼저요. 이거 보기 전에요. 항상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근데 여기에 A가 제3자일 수가 있죠. 제3자를 뭐라 한다? 피용자라고 그래요. 말을 잘 봐야 돼요. 피용자. 여기도 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하고 있는데 여기요 A가 있죠. A를 뭐라 한다? 피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용자. 여기서 보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을하고 계약하는데 여기 A가요. A가 을이 뭐냐면 본인이에요. 본인이고 이 사람은 A가 누구냐?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러면요 대리인이 A를요 뭐라 할 수 있냐? 기망할 수 있고요. 여기는요 피용자가 기망을 하죠. 제3자가요. 이렇게 피용자가 기망을 하죠. 제3자가. 그럼 여기서 이 을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인 경우가 있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여기는 을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둘 중 하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3자가 사기를 치는데 이 갑이요 을한테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반대라면요 선이 무과실 때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요. 만약에 취소를 하죠. 여기서 병은요 누굴 때 보호돼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하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됐죠? 만약에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은 어때요? 본인하고 어떻게 돼요? 대리인 본인하고 동일하죠? 그럼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죠? 결국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본인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뭐하든지 알든지 뭐하든지 모르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1번요.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그 갑이 사기당한 것을 을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요.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다. 을의 대리인. 그럼 을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대리인 A하고 본인 을은 동일시되죠. 그럼 대리인이 갑한테 사기를 쳤다 이 말은 A가요. 누가 사기를 친 거와 똑같다? 을이 직접 갑에게 사기 친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정답이죠.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사기죠. 여기 이제 이거 잠깐 지워도 되죠? 우리 이제 사기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죠? 그 자체가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없이도? 취소 없이도. 취소하지 않고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취소가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기를 해서 취소하죠.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취소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취소하고 했죠? 취소하고 나서 뭐를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이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뭐한다? 이 두 가지는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것은 뭐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선택적. 그 다음에 이것을 병존한다. 이 말이에요. 병존. 같이 나란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돼, 안 돼? 중첩적으로 행사, 이건 안 돼. 중첩적,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경합한다. 선택할 수 있다. 왜요?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그것을 뭐한다? 병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병존한다. 중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는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뭐냐면 3번이죠.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OX, X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 무과실이다. 건물의 하자, 건물의 하자는 뭐란다? 물건의 하자죠. 우리가 권리의 하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만 물건의 하자는 뭐를 따져?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돼요.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그래서 갑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틀렸죠? 물을 수 있다. 갑이 누구죠?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이 담보 책임이죠. 5번요.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를 하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여기 봐봐요. 지금 을이요. 병에게 건물을 양도를 했죠. 병에게요. 그 다음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죠. 그 효과를 선의의 병,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행히 안 지었네. 사기다 했죠? 아니네. 지었네. 여기요. 이거죠. 지금 여기 지금 갑이죠? 여기 갑이고 여기 을이죠? 을이 지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을이 그럼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 악일 때는 보호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갑일한테 취소를 해도. 알겠죠? 병은 선이면 보호되죠? 거기서 지금 뭐라고 나왔죠? 을이 병에게 양도했죠? 여기 봐봐. 여기. 을이 병에게 양도했죠? 그러고 나서 뭘 했다? 갑하고라고 매매계약 취소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효과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병은 선의일 경우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37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6번에요, 2번이고요. 7번.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설명경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갑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아무 말이 없죠. 여기서 이제 아무 말이 없어 이제 처음부터 다 나오겠죠. 이것저것 다.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고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있으면은 포괄수권 잔금 지급기를 연계해 줄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수령할 수 있다.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을이 병의 기망으로요. 그러면 상대방이죠? 을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그럼 모든 취소권을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줄고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 날인 갑의 이름을 기재 갑의 인장을 날인 이것을 뭐란다? 서명대리 이렇게 서명대리 그것을 서명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맞아요? 틀렸죠? 누구를?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본인을 위한 것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을 위한 죄송해요. 3번이요. 3번을 보면 그것은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죠? 유효한 대리.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4번은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뭐를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얘기한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하고 추정 X.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옆줄 긋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요 5번은요 만일 을이 미성년자이다. 이런 미성년자인 경우는 두 가지죠.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무권대리에서 미성년자,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유권대리에서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117조에 의해서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됐다. 본인이나 대리인이나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어느 누구도 대리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5번 틀렸죠? 자, 8번은요. 대리권 없는 의리 이렇게 됐죠? 대리권 없는 을. 그럼 여기서요.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무권 대리는 거의 뭐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요. 논점을 그냥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한테 대리권 안 줬죠? 그럼 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 여러분요. 먼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뭘 한다? 철회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가 있죠?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고요. 거절권이요. 그럼 여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요. 무과실 책임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 그럼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 첫 번째요. 갑은 뭘 해야 돼? 갑은 추인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리고 철회권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대리을은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일단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대리권을 뭐 하지 못해야 돼? 증명하지 못해야 돼. 대리권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을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 행위 능력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요. 누구의 선택이죠?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뭐라든지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상대방의 선택인데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요. 행위 능력자가 되는데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고권 행사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맞으려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로 보죠. 우리가 이제 선의일 때만 철회권 행사하는데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냐?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추인 거절이죠. 첫 번째요. 추인 거절을 보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인데 갑이한테 드릴 걸 안 줬는데 을이 병한테요. 자기 것이 하면서 처분하고 병한테 등기를 했어. 등기 이렇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본인 만약에 갑이 추인한다? 그러면 유효가 되죠.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본인이 추인한다거나 추인을 거절한다는 아무 말도 없이 갑이 사망을 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한다? 대리인이 뭘 한다? 상속을 해서 상속을 해가지고 이 을 앞으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청구 못하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가 돼요?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병이 소유자. 말소 청구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소 청구 못하는 소유자 뭐죠? 소유자죠. 을은 병한테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왜 못하느냐? 병이 소유자라서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라잖아요. 그럼 자기가 소유자인데요. 자기가 자기 물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병이 소유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추인 거절이고요. 추인 거절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상속하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한 이렇게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소유자냐? 병이 소유자가 된다. 여기 소유자. 그래서 갑은 을은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병이 소유자니까 을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 만약에요. 추인하죠.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대리인한테 하죠. 만약에 문제가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대리인이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병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8번은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 맞아요? 지금 여기 갑하고 병 사이 왜 그러죠? 지금 무권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2번 병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함으로 유효이다. 맞아요? 그래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그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병 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려면
일단 대리권이, 여기 지금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대리권이 없이 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병하고 계약인데 지금 여기서 뭐 상속이니 이런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단독 상속했다고 돼 있네. 단독 상속 세 번째죠. 단독 상속했다고 돼 있죠. 단독 상속했으니까 추인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병은 뭐 누굴 수밖에 없어?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실증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된다? 유효, 이권, 소유자 이렇게 상속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세 번째죠.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됐나요?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여러분요 2번에서 보면은 등기가 유효이죠. 그래서 지금 병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틀렸죠?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을이 됐죠. 그래서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그러면요 을은 정에 대해서 말소 청구 돼 안 돼? 안 돼. 봐봐. 엄평우려 법칙에 의해서 병이 소유자죠. 병이 정한테 처분하죠. 왜냐면 지금 상속했으니까 추임 거절 못하죠. 말소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죠. 병으로부터 능가받은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그래서 을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10번을 먼저 봐. 무권 대리인 을이요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있게 맞춰주었다. 이렇게 됐죠. 1번 을하고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원칙적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추인을 거절.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요 갑의 추인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처리를 누구만 한다? 선이. 그런데 악인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최고. 처리권을 할 수 없다? 최고할 수는 있다. 4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하죠.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 못하니까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에 대해서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완전한 소유자? 병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갑이나 을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 말소하는 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정답은 5번이죠. 9번 한번 볼래요? 9번이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요하고 대리권 수요 줄 것이고 일단 대리권이 있죠. 이것은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윈장, 인감, 저작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병에게 매도 누감이 그러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런 봐봐요. 무권 대리는 뭐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뭐가 된다? 표현 대리.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큰 틀의 무권 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1번요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돼 있으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주는 거 봐. 표현 대리가 성립되냐면 지금 이 계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그럼 무권 대리란 말이잖아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있는데 표현 대리가 아니라잖아요. 그럼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 상대방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권 대리면 청구할 수가 없죠. 자, 다음에 3번은요.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런 경우 어디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고요. 확정적으로 무효. 알겠죠? 그럼 맨 끝에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표현 대리는 둘 다 특별 효력 요건이죠. 하나라도 아웃되면 모두가 다 아웃되죠. 자, 그러면 4번은요.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그것을 말한다 선의 무관실이죠. 그래서 매매계약 성립 후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는 뭐가 된다? 성립한다. 왜냐? 줄과 맨 앞에요. 병이 매수 당시 항상 우리는요 입증 책임은 언제 아니 뭐죠? 판단 기준은 언제냐? 대부분 다 뭐죠? 103조고 104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입증 책임 언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매수 당시 이렇게 돼 있죠? 그 매수 당시는 계약 체결 당시 이 말이죠.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선의 무관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가 뭐가 된다? 성립한다. 5번은요.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되게 마치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 등기소를 조작해가지고요. 그럼 만약에 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할 때 나는 갑의 대리 을입니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현명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뭐란다? 현명하지 못한 경우 이 말이잖아요. 현명하지 않는 경우. 자신은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다면 병은 갑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 이건 지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현명할 수 없다 이 말. 현명할 수 없다. 현명을 못하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요? 사술로서 대리 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대리 관계란 말이나 대리 행위란 말이나 본인을 위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보다 현명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11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